네,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센터라인과 강하율이 좋아 보이고 이대로 만점 랜딩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플라이케입니다. 어떤 기장님이 가장 잘 내렸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첫 번째 항공사는 아메리칸 항공 보잉 787이 되겠습니다. 달라스에서 무려 14시간의 비행을 하고 오는 거네요. 중간에 잘 쉬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잠을 청하지 못했으면 무척이나 피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플레어 양이 많아서 그런지 조종관을 약간 풀어 기술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체는 살짝 위아래로 출렁거림을 보실 수 있지만 무척이나 잘 내린 랜딩이었네요. 손님의 안락함을 위해 앞바퀴까지 잘 접지하면서 마무리하는 아메리칸 항공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장님이 항공기 기술을 들면서 플레어를 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하지만 항공기의 무게 등에 따라 당겼던 양이 많거나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랜딩에서는 많다고 생각되어 중간에 당겼던 조종관을 조금 풀어 터치다운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수정 조작을 하지 않았더라면 롱 플레어라고 더 먼 곳에 착지를 하였을 겁니다. 인천공항 활주로가 길어서 망정이지 짧은 곳에서는 자칫 안전에 위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동광항공 777이네요. 상하이에서 오는 비교적 단거리 비행입니다. 인천 찍고 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승객 쪽에 창문이 많은 것으로 보아 팩스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물기에는 보통 없거든요. 777 엔진 소리는 우렁찬이 힘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플레어를 하는데요. 이번에 플레어 양이 적어서 그런지 바로 활주로에 닿았네요. 인천 상하이 구간은 비즈니스 손님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많아 항공기가 조금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기장님이 목표로 하는 지점보다 짧게 닿았네요. 그래도 안전하게 잘 내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술을 들면서 플레이를 한 거가 보이시죠? 하지만 무거운 항공기의 강하율을 줄여주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목표 지점으로 하는 것보다 좀 짧게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칭따오에서 돌아오는 아시아나 330입니다. 보통 칭따오 정도의 거리는 조종사들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손님을 하기하고 바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행기에 대략 4시간 정도는 근무하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한 마리의 학처럼 플레어를 하는데요. 조금 가벼워서 그런가요? 플레어 양을 조절해주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강화하자 다시 기술을 살짝 들어 삿불이 닿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출렁거림은 어쩔 수 없었으나 마지막 앞바퀴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네요. 랜딩은 활주로를 개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조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가장 집중하고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기장님이 2번 플레어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한번 한 게 보이시죠? 하지만 생각보다 플레어 양이 많다고 생각돼서 수정 조작하고 마지막에 사뿐히 닿을 수 있도록 2번째 플레어를 합니다. 이렇게 조종사들은 항상 많은 변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응을 하고 안전한 착륙을 위해 애를 씁니다. 중동항공사 에티하드가 출전을 하였네요. 최신형 보잉 787기인데요. 나름 항공기를 찍다 보면 중동항공사 조종사들이 잘 내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할지 같이 살펴봅시다. 미세한 조정으로 센터라인을 맞추려고 하는 기장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레스홀더를 지나서 플레어를 하는 모습인데요.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만 랜딩은 스무스하게 잘 내렸습니다. 막판에 강하율을 미세하게 조정해서 접지를 부드럽게 만든 스킬이 대단한 것 같네요. 역시 믿고 보는 중동항공사입니다. 전세계 조종사들이 모여서 그런지 서로 좋은 스킬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기술을 점점 당기면서 플레어 양을 늘려 마지막에는 사뿐히 닿을 수 있도록 모든 감각과 계산을 해서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 짧게 내렸지만 분명히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랜딩이었습니다. 에티하드가 잘 내려서 부담이 클 텐데요. 이번에는 에어 캐나다 보잉 777이 도전합니다. 항공기에도 선글라스를 씌워 포커페이스로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미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레스홀드를 지나서 플레어를 점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또한 정확한 착륙 지점에 흔들림 없이 접지를 해버리네요. 이거 만점 받겠는데요. 아직 앞바퀴가 착륙을 하지 않아 끝까지 지켜봅시다. 앞바퀴마저 소프트하게 내립니다. 영상을 만든 이래 최초의 만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플레어를 할 때는 보통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2도를 한 번에 드는 경우가 있고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랜딩은 조금씩 나누어서
고도에 따라 플레어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만점의 랜딩입니다. 중동 항공사가 또 출전하였네요. 카타르 항공사 777이 되겠습니다. 믿고 보는 중동 항공사라고 했지만 과연 이번에도 잘 내릴 수 있을까요? 바람이 좀 요동치는 것 같은데요. 이에 굴하지 않는 조종사의 모습입니다.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플레어를 하면서 거리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짧게 내렸지만 기장님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안전 등 많은 사항을 신경 써서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회가 되면 직접 물어보고 싶지만 비공식 경기라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는 소프트 랜딩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보통 목표로 하는 지점보다 좀 앞에서 내려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롱 랜딩보다는 안전한다고 생각되네요. 아까 만점을 받았던 항공사 에어캐나다에서 787이 출전하였습니다. 동료가 멋진 랜딩을 선사했으니 이번에도 기대해도 될까요? 랜딩은 많은 고려 요소도 있고 사람마다 스타일도 달라 케바케이긴 합니다. 프레스아웃까지는 무난하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플레어를 해야죠. 펌 랜딩이면서도 동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네요. 우리나라 기장님들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랜딩을 잘하는 조종사들이 참 많네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다음 영상은 알래스카에서 전 세계 탑 연봉을 받는 조종사들의 랜딩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펌 랜딩을 하는 듯 보이지만 동체가 위아래로 흔들림이 거의 없는 게 참 신기합니다. 승객들 입장에서는 안에서 가끔 쿵쾅거리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밖에서 보면 충분히 안전한 랜딩을 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으셨으면 합니다. 스파이키였습니다.